2023년 5월달 원례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수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4월 말에 모임을 오늘 했습니다. 사정중에 지금 오늘 김기현 대표님이 공부 모임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시고 문성근 대표는 지금 상품 때문에 지금 대책에서 강릉에 내려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는데 지금 그런 사태 때문에 우선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지금부터 현재 정세 분석, 우리 당의 앞으로 진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4월 총선에서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현안을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님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은 길어질 겁니다. 자, 김병민 최고위원님을 여러분 앞에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후에는 역시 대단하네요. 금요일 저녁 때 많이들 모여주셨고 또 조금 늦어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싶은데 여의도 문산에 이렇게 통째로 밀리는 건 2호회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옆방 어딘가에 또 민주당 관계자분들이 계시진 않을까 싶어서 우리 내부의 전략들을 다 말씀드려야 될까 싶습니다. 여튼 그래도 최근에 걱정하셨던 일들이 좀 순차적으로 풀린 것 같죠? 지난 한 달, 두 달 당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걱정들 많으셨을 거고 저도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송구하고 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의 지도부를 잘 만들었는데 좋지 못한 모습들이 비춰져서 또 여러 지지율도 출렁임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우리가 민주당이랑 다른 건 원칙에 맞춰서 국민이 원하고 요구하는 눈높이를 높게 뜻하신다면 거기에 맞는 행동들을 하는 모습을 국민의힘이 과감히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다른 전체적인 어떤 것보다 이 자리는 특히 수도권에 계신 원외위원장님들 또 호남에서 올라오신 원외위원장님들도 계십니다만 다 선거에서 이른바 중도층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총선 승리가 어려운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오직 단 하나, 내년도 총선에서 승리할 수만 있다면 그 총선 승리를 위한 유권자들의 마음에 맞춰서 움직이겠다는 뜻을 가지고 김기현 지도부가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께서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한 자리가 공석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과거에 이준석 대표 체제 때도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사퇴를 해서 한 자리가 공석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무적 판단으로 한 자리 정도는 없이 그냥 진행해도 무난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우리 당 당원 단계에 뭐라고 명시가 돼 있냐면 최고위원 한 자리가 비게 되면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선출한다고 당원 당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른바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이렇게 적시가 돼 있는 당원 당규를 지키지 않았던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김기현 대표께서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당원 당규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한 명을 조속히 선출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아주 빠르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법조인 또 판사 출신이고 워낙 공명정대한 원리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되는 분이기 때문에 정치적 유불리,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원칙 그대로를 나가는 모습들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여기 계신 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 한 가지는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흔들리는 리더십이 아니라 총선 승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원칙을 지킬 그래도 당대표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걱정도 있고 또 불안도 있으실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김기현 대표께서 갖고 있는 확고한 원칙 믿고 당과 또 대한민국 위해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린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최근 오늘자 갤럽 여론조사를 나온 걸 보니까 우리 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앞서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보다 다음 주 지지율은 아마 조금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보면서 좀 많이 놀라셨죠?
제가 2016년부터 김남국 의원이랑 같이 방송 활동을 오래 해서 아마 여기 있는 분들보다 제가 좀 많이,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아버지가 물려줬다는 소렌토 차량 20만 킬로 탄다고 맨날 얘기를 하면서 다녔던 김남국 의원의 모습이 저는 아직도 생생한데, 도대체 숨겨놓은 자산이 얼마인지 확인조차 불가능한 일들이 거듭 뉴스에 쏟아지고 있어서 오늘자 나왔던 여론조사 보니까 20대, 30대 지지율이 완전히 폭락으로 떨어졌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가 정확히 말하면 아직 다 반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주 조금 맛보기 여론조사가 나온 건데요.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뉴스들, 어제 저녁 뉴스부터 김남국 의원이 전체적인 코인 거래 내역들을 다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을 건데, 그게 국회 상임위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마다 시시각각 코인을 거래했던 내용들이 다 고스란히 공개되는 게 아마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심지어 할로윈 참사, 우리가 이태원 참사라고 부르는 12구 참사 대책하는 그 기간에도 코인 거래를 하고 있었으니, 이게 이제 어제 저녁부터 나왔던 뉴스가 주말 내내 쏟아질 거고, 이런 일들이 그대로 여론조사에 반영되기 시작한다면 아마 민주당이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까지 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이례적으로 민주당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대거 들고 일어나서 김남국 의원직 배지를 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김남국 의원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의 7인의 멤버 중에 한 명이고, 누가 뭐래도 현 민주당 지도부에서 가장 강력한 역할들을 했던 인사인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언론의 많은 사람들은 과연 이런 일들이 김남국 의원 하나뿐이겠는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그런 의구심에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남에 따라서 김남국 의원 이슈의 진실들은 밝혀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인이라는 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 가상화폐 블록체인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절대적인 이유는 투명성이거든요. 모든 블록체인 기술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중앙집권적인 통제 시스템에서 정보를 누군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상화폐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서로가 다 검증 가능한 연결이 돼 있어서, 김남국 의원의 전자지갑 하나가 딱 오픈되고 나니까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역추적해갖고선 지금 다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게 이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술 기반이기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에 가면 우리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주십니다. 아니 도대체 이재명 대표는 언제 잡아낼 거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실 텐데요. 이른바 보수 지지층의 지지율들이 조금 흔들리면서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힘껏 힘있게 몰아줬는데 왜 그동안 그토록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법 처리 하나 제대로 되지 못하고 우리끼리 싸우고 흔들리냐, 아마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적어도 국민의힘에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만, 총선 승리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똘똘 뭉치겠다는 의지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과 우리 당원들 거의 절대 다수의 뜻이기 때문에 큰 흔들림이 없을 거라 보고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일들이 사법적으로 규명되기까지는 시간들이 좀 걸릴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결과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는 어느 정도의 결과들은 하나둘씩 드러날 것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일들보다 훨씬 더 큰 문제들이 거듭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도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한 많은 유권자 분들께서는 그래도 윤석열 정부에 한 번 더 힘을 실어줄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부패하고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할 줄 모르는 민주당에 힘을 보태줄 것인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저는 그 결과는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가 이번 주 집권 1년차를 맞아서 전체적인 1년의 평가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초창기 걱정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평가들을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우리 윤석열 정부의 1년을 조금 정리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정부였을까? 근데 그 우리 정부의 지난 1년을 평가한다면 저는 첫 번째가 솔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 후보 시절부터 제가 대변인으로 같이 옆에 지근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늘 말씀 주셨던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난 쇼하지 않겠다였거든요. 지난 1년을 돌아봤을 때 뭔가 갖고 있는 내면의 본질이 아주 작거나 아예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쇼로 치장하고 포장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사가 바로 탁현민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남북관계 속에서 있지도 않은 평화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벤트, 쇼로 모든 것들을 포장해서 잠깐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지는 모릅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많은 국민들께 이야기를 해왔다고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난날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일본과의 관계인데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쇼적인 의미를 감안했다면 뭔가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조금 더 포장하고 조금 더 불편한 건 숨기고 이런 일들을 아마 문재인 정부라면 과감하게 진행하면서 한일 정서 고치하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런 일들에 갇혀서 한일 관계를 과거로 퇴행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었을 거라 봅니다. 결과적으로 처음 나가서 이른바 민주당의 선전선동 속에서 우리 정부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화이트리스트가 복원되고 기시다 총리가 대한민국을 찾아서 본인의 진심을 담은 얘기를 꺼내고 나니까 민주당이 온 동네 현수막을 걸었던 선전선동과 다른 모습들을 국민들께서 하나씩 평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조금 느릴지는 모르지만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솔직함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씩 알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분열하지 않고 똘똘 뭉쳐서 함께 이 정부의 솔직함 그리고 국민에 나아가는 그 진정성을 함께 우리가 설득하고 국민들과 함께 나간다면 분명히 남은 기간 동안 민주당의 분열에 대비되는 국민의힘의 승리의 그 총선 승리 그날이 조금씩 저는 다가오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많이 시장하실 텐데요.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앞으로 1년이 남은 기간 동안 몇 번 더 마음이 출렁이고 걱정되고 우려도 되고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솔직함, 국민을 위한 진심, 그리고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면 여기에 대한 평가를 저는 국민들께서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길이지만 그래도 여기 계신 2호의 동지분들이 있으니까 손잡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절대로 혼자 가지 않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손잡고 가서 내년 총선 승리하는 그날까지 국민의 힘이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 다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주시면 더 많이 듣고 우리 김기현 대표님께 그 지도부에 같이 전하고 전달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준길 최고위원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두 올 내년 4월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꼭 승리하시기 부탁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욱 의원입니다. 오늘 2호회 모임에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국회가 되게 지금 요즘 소란스럽습니다. 민주당이 입법 폭주가 이루어지는 이런 어려운 시기라서 자리를 비우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철수 회장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철수 회장님은 양지병원 이사장으로 46년간 의료인을 걸으면서 인술과 봉사를 직접 실천하는 박애주의자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환자를 돌보고 봉사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국민후원회장으로 윤석열 정부의 시작에 앞장서셨고 여전히 우리 당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올해로 7년을 맞이하는 2호회는 국민의힘의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전현직 당협위원장 140여 분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국민의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교류해온 건전하고 의미 있는 모임입니다. 앞으로 2호회가 우리 국민의힘 인사들이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끈끈한 당내 결속을 추구함과 동시에 국민을 위한 정치적, 정책적 아이디어도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모임으로 계속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다음 모임에는 꼭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상현입니다. 오늘 참석을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또 운산에 가 있습니다. 우리 존귀하신 김철수 회장님, 또 최홍호 사무총장님, 또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정권교체 1년 됐습니다. 정말로 윤석열 정부가 비정상을 정상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적인 인식은 아직까지 약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또 MZ세대 중심으로 중도층 중심으로 우리의 여러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정권교체 일어났지만 진정한 정권교체 아닙니다. 진정한 정권교체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죠. 그리고 2027년 대선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내부의 변화와 혁신 또 쇄신 이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최근에 태영호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 같이 정권교체를 위해서 뛰었던 동지고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갈 동반자였습니다. 그런데 참 발언 정말로 그게 정설로 정해져 있는 발언으로서 문제가 있은 건지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착착합니다. 적어도 그분들한테 총선에 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제가 늘 주장하듯이 우리 당의 가장 큰 병폐 뺄셈 정치의 DNA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반드시 저 윤상현 제가 정치하는 한 우리 당의 뺄셈 정치의 DNA 반드시 없애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우리 당의 팽배한 만연되어 있는 뺄셈 정치의 DNA 꼭 제거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오해 행사 잘 하시고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을 넘으셨던 530만 표의 국 이인재 전 경기도지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보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김철수 우리의 영원한 보스 또 우리 최홍우 대장 이렇게 2호에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좀 도움이 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준비된 게 없습니다. 제가 요즘 지역을 좀 자주 내려가는데 시골 지역인데도 건배사 하는데 청반이라고 청바지. 그런데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이 청바지. 뭐 우리 위원장님들 지역에서는 그런 그 건배사 버전이 있나요? 그러니까 듣기 처음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려고 이런 건배사를 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몸은 뭐 세월이 가면 늙어가지만 마음은 36살 때부터 그대로 간답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내년 4월에 그 대결전의 시간을 향해서 지금부터 몸을 풀고 열심히 전략을 세우고 또 땀 흘려서 밭을 가꾸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서 아마 선거를 제일 많이 해본 사람 같은데 선거는 수학 방정식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이번 선거를 우리가 여당으로 이제 출마해서 치르는 선거인데 선거는 원래 이제 이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입니다. 내년 총선거는요. 이 정권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 정부, 여당, 국민의힘 이 두 개가 이 정권입니다. 정권. 그래서 요 정권에 대한 이제 심판이고 그 다음에
후보에 대한 기대입니다. 후보에 대한 기대. 이 두 가지 변수로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당 정권에 대한 정권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는 개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개인이. 예. 이거는 뭐 앞으로 이제 한 10 몇 개월 남았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 또 우리 정부 대통령실 정부 또 우리 김기현 당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당 열심히 집단으로서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그 성과를 가지고 이제 민심을 많이 호응을 얻느냐 안 얻느냐 이거지 후보 개인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변수 후보에 대한 그 유권자들의 기대 지지 이런 거는 후보 개인의 문제입니다. 후보 개인의. 그래서 이제 이 그 당에서 생각할 때는 내년 선거는 지면 안 되는 선거입니다.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건데 선거는 질 자유가 없는 선거입니다. 내년에 만일 우리가 지면은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내년엔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정권, 대통령, 정부 또 우리 당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하여튼 내년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후보는 이제 경쟁력 있는 시민, 유권자의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인물을 내세우는 것이 이제 공천 과정입니다. 공천 과정. 그래서 제가 뭐 별별 선거를 다 해봤지만은 이 공천이 제일 큰 관건입니다. 선거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공직자가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 그 대통령 후보는 어떻게 뽑습니까? 여당이고 야당이고 분말할 것 없이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뽑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거기 뭐 당원들이나 일반 국민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실력자들이 회의해가지고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 내세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엄두도 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공직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치의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제 확고하게 미국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 후보는 두 번째 정도 중요한 공직자입니다.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 그 후보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당의 주권자인 책임자고 그 다음에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그런 형태로 해버리면 깨끗하고 그게 최고의 성공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많이 올라와 있긴 올라와 있어도 선거 때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움펑진펑하고 시끄럽고 또 그것 때문에 선거에 아주 큰 낭패를 보고 이러는 걸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김병민 최고위원도 오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뭐 언론은 언론대로 뭐 이런저런 관점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토론도 하고 비판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그 나쁘지 않습니다. 정치 개혁을 이래야 된다, 공천은 이래야 된다, 개혁은 이렇게 해야 된다, 다 좋은데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권을 대통령 후보처럼 당의 주권자, 국가의 주권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제가 많은 선거를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고 미국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 다른 당은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영국 보수당 그 공천 과정을 제가 좀 조사해가지고 리포트를 받아본 일이 있는데 거기 똑같습니다. 전부 다 거기는 일반 국민이 아니라 당원 대의원들로 해가지고 한 500명, 1000명 단위로 그 앞에서 후보들이 나가서 PT도 하고 연설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 투표해가지고 딱 거기서 결정됩니다. 이번에 이런 정말 대통령 공천 과정과 같이 완벽한 총선 공천 혁명을 통해서 반드시 필승의 후보를 공천해서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각 지역을 계속 다니시면서 최고의 경쟁력을 끌어올리셔서 공천 과정에서도 승리하시고 본선에서도 꼭 승리하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기원드립니다. 박수 안 치시는 거 보니까 안 하실 거예요. 내년에 하여튼 꼭 승리해야 되고요. 이 내년에 모두 다 이제 꽃을 피우셔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권 재창출을 꼭 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이 문재인 정권이 망쳐놓은 거 이거 지금 고통스럽게 정상화 시키는데 얼마나 고생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5년 뒤에 만일 정권이 저쪽으로 가는 날에는 하루아침에 도로함이 파불이 될 겁니다. 뭐 망가뜨리는데 시간도 노력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정권 재창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그런 주역이 되시리라고 믿고 2호에는 그런 우리의 목표와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모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이인재 지사님보다 이인재 노동부 장관님도 하셨잖아요. 장관님, 전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지금도 힘이 있죠. 아직도 굉장히 그 추진력이 강력히 드러나십니다. 참 긴 말씀이라기보다도 다 우리 위원장님들을 위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잘 새겨 들으셨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후에 같은 좀 이런 조직이라고 할까요? 보수 우파 정당에 없는 것 같아요. 벌써 이 이후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 조직이 점점 수가 불어가지고 지금은 뭐 100명을 훨씬 넘어서 뭐 140명까지 이제 회원으로 지금 등록이 돼 있다고 하니까 우파 정당 주변에 이런 게 있을까요? 전현직 위원장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뭐 정보도 공유하고 의견도 나누고 저는 뭐 우리 이인재 고문님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과거에 이런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없죠. 네,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 시절에 우리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홍준표 대표가 양해를 해주고 당헌 당규에 넣어줘서. 근데 대표자 비대위원장이 바뀌니까 이거 싫어하더라고요. 위원장들이 자꾸 뭉쳐서 이렇게 만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그 뒤로 이 유명무실화 돼가지고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이호회가 그 역할을 저는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뭐 어쨌든 젊은 지도자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께서도 각 지도부에 가서 이 이호회가 이런 모임이나 하는 거 잘 말씀드려 주시고 근데 이호회가 정파적으로 뭐 이렇게 치우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항상 당의
중심을 잡고 당의 어떤 그 주주적인 그런 것과 함께 해왔다는 것 그것도 좀 알아주시고 우리 그 박창식 전 의원님 전능하신 김기현 대표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박창식 전 의원님 굉장히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뭐 공천을 앞두고 우리 이인재 고모님 말씀부터 공천을 좀 정말 제대로 해서 내년 4월 총선은 우리가 질 자유가 없는 선거다. 총선 져버리면은 이 나라 어떻게 되는지 국민의힘 어떻게 됐는지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제가 며칠 전에요 그 복지관 벤식 봉사를 가서 시간이 남아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사진을 찍자고 해서 한번 찍었어요. 같이 찍어서 그냥 금천구 주민이죠. 페이북에 올렸는데 이 민주당의 일부 당원들이 그 아주머니가 이제 보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왜 국민의힘 위원장하고 사진을 찍었냐 막 압박을 해가지고 사진을 내려달라. 이 좌파는 지금도 이렇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진영 진지 만들어 놓고 어떻게든 우리를 배격하고 배제하고 우리 지도부하고 대통령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싸움이 그렇게 순진한 우리가 잘하면 무슨 저들은 철저하게 아주 갈라치기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인정사정이 없어요. 지금 숨지고 죽이고 있지만은 우리가 조금 무너진다 하면은 아주 볼때처럼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김병민 최고위원이나 이인재 고모님 같이 보니까 너무 그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의 이 상황을. 그래서 단호한 그런 지도력으로 좀 잘 끌고 가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원 회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맛있는 식사를 기원하면서 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